우리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분당교회 김세호 목사고요. 뭐 책들 다 읽으셔서 가지고 목사님 초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맥으로 쭉 이어지는 책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있는 이제 파편적인 내용들을 다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잘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읽는 데는 좀 유익할 거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책은 우리 신학교 때부터 우리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텍스트 그리고 콘테스트에 관한 얘기가 저는 이 책의 주제라고 보거든요. 변하지 않는 본질은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해야 되는 상황과 환경,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책의 주된 주제고 목적이라고 저는 일컬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제별로 나오는 주제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도 단어를 소위 말하는 키워드를 잘 보면 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부정적인 성경에서의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처해져 있는 좀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밝고 긍정적인 측면 내지는 같은 그런 키워드도 있는 것을 봅니다. 책의 흐름은 모든 바가 저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가 이것이다라고 초두에 그냥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 가운데 교회의 현실은 무엇이냐,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현재 상태는 무엇이냐,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회는 지금 현재 이런 흐름 가운데 교회는 이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면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만 본질을 잘 지키고 교회가 교회에게 맡긴 사명들 그리고 그 본질을 잘 이루어 가느냐, 이것들이 이제 뭐 전망이나 시사점 같은 대안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안은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교회 설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매 주제마다 맨 끝에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저는 그것들을 좀 살짝 좀 비틀어서 전망과 대안은 뒤쪽으로 넘기고 그냥 교회 현실하고 교회 현실에 관한 이야기만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5가지 부분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다시 숨겨줄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스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선교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오래되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론적으로 이미 정립이 되어져 있고, 이 책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제 2세대 때는 그것이 이미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축소가 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자라는 게 이제 다시 선교적 교회라는 그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목사님들이 너무 잘 하시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이죠? 예, 한 20분이요? 20분이요. 2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25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25분까지 하다가 못 끝내면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5가지의 주제입니다. 먼저 좀 단어들을 먼저 제가 좀 각 이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거버넌스에 관한 거는 키워드들이 이런 겁니다. 보수적이다, 또 권위적이다, 그 다음에 위계적이다, 그 다음에 여성과 청년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여성과 청년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이제 세상의 반응, 흐름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런 전통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흐름은 무엇이냐, 민주적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가 되어지고 공정과 투명,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치에 관한 키워드는 나 혼자, 나 홀로 시대인데, 그래서 그 나 홀로 시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 나 홀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가,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보여야 되는 대안적 반응은 소그룹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처치에서 나오는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여기 책을 다 읽어보면 단어만 어렵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이 보시면 되고요. 어시스턴트 포비아, 어려워요. 제가 다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너무 쉽게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 뭐 구사역자의 두려움, 구사역자들에 대한 두려움, 이건데 이 내용은 결국은 사역 기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 기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관한 이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4-5가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방안, 대안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데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단에 대한 교회의 대안이 무엇인가, 요게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의 주제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큰 흐름이에요. 딱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세상의 흐름이 있고 교회의 현실이 있으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가운데 그런 세상의 흐름에 교회가 본질을 지키면서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런 긍정적인 대안을 위한 책이 저는 이 책이 주는 교훈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거버넌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업 경영이 요즘 현대의 기업 경영은 3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뭐 신앙경적인 요소,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버넌스인데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배구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건전하게 잘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어려우냐면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또 완벽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대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이제 의사결정이 어려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일종의 그룹 호의, 협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참여를 해서 가장 좋은 의견들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이제 그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세속에서 요즘 트렌드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구성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성과 투명성. 특별히 이제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를 굉장한 폭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로 좀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적이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합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년 남성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는 세상은 그렇게 그런 트렌드로 좀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도 책에 보면 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두 번째에 두 번째에 보면 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 교회를 옮기고 싶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두 번째 이유도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자. 세상은 교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세상의 흐름이 교회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이분들이 좀 답답한 거죠. 청년들이 말할 자리도 없고 우리 여성분들이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오면 그게 좀 답답하게 여기면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흘러가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특별히 제 주목이 큰 5060 세대. 이 5060 세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세대인데, 이분들도 이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눈으로 읽는 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예. 이제 교회 이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의사 결정 과정이라든지 특별히 직분이 말씀드린 대로 위계적인 것이 이제 크게 좀 문제가 되어지고 직분에 대한 것 가운데서 하나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좀 확대하면 안 될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참 좋아요. 거기서 표현 전체를 네네. 진작 말씀을 하시죠.